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각종 국제 행사와 지역 축제들이 메르스 여파로 연기되거나 취소되고 있습니다. 확산 방지를 위해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는 격리 진료소가 설치됩니다. 메르스의 전국적인 확산에 따라 광주 학예 유대회를 밝힐 성화봉송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5.18 민중항쟁 때 당시 전남도청에서 마지막 방송을 한 여대생으로 알려진 박영순 씨가 35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서 전남 최고 임금별 선수가 우리나라 최연소 금메달을 땄습니다. 메르스 확산 여파로 인한 후폭풍이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호남권에서도 처음으로 메르스 확진 환자가 나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현석 기자입니다. 다음 주부터 중국 후난성에서 열릴 예정이던 정율성 국제음악제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중국 측이 음악제 일정을 늦춰줄 것을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신안 병어축제와 담양군의 대나무 박람회 D-100일 행사 등도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따라 전격 취소됐습니다. 전남과 인접한 전북 순창에서는 첫 메르스 양성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메르스 2차 감염 환자가 처음으로 확인된 지 20일 만입니다. 순창에 사는 70대 여성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메르스가 남아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시민들의 불안을 덜기 위해 격리 진료소를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대 병원 외에 다른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도 격리 진료소를 설치해 일반 질환자들의 병원 기피 현상 등도 도울 계획입니다. 별도의 진료실을 이렇게 가진다면은 다른 질환의 환자들도 그런 걸 봤을 때 격리해서 치료를 하거나 심적인 위안도 주고. 한편 수학여행이나 현장 체험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학교는 계속 늘면서 지금까지 광주 26개, 전남 65개 학교 등 100개 학교 정도가 체험활동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메르스에 대한 불안감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 보건소마다 시민들의 문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가벼운 감기 증상에도 메르스부터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진성 기자입니다. 점심시간이 막 지난 목포시 보건소. 오전 내내 끊이지 않던 전화가 주춤하는가 싶더니 또다시 울리기 시작합니다. 병원에 가서 엄마 문병을 했다고요. 근데 텔레비전을 보니까 거기 병원 의사가 30일 동선 파악하고 확진 환자는 일단은 난리인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싶어서. 그럼 어르신은 좀 지금 혹시 열이 나거나 기침을 하거나 그런 증상 있으세요? 그러면 제가 증상 없으세요? 무서우셔서. 대부분 자신이 메르스에 걸린 것 같다며 검사를 요청하는 전화로 하루 100통 이상 폭주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메르스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의료기관에서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얘기를 해도 그 부분을 인지를 하지 않고 저희한테 메르스가 의심된다면 보건소에 신고해야 하지만 검사 대상은 발열과 호흡곤란 등 증상이 나타나기 전 중동 지역을 방문했거나 확진 환자와 접촉한 사람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일 경우에 자택격리가 요청되고 보건당국의 보고 절차를 거쳐 구급차로 지정병원까지 이송한 뒤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응대하다 보니 정말로 의심 환자나 나타났었을 때 저희가 대처를 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현재까지 전남은 메르스 확진 환자가 없으며 타 지역에서 확진 환자들과 접촉했던 4명이 자택격리와 관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메르스의 전국적인 확산에 따라 광주 학예 유대회를 밝힐 성화봉송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당초 제주도에서 출발해 전국 17개의 시도를 거치며 3,150명의 주자가 성화를 봉송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메르스의 영향으로 경기도 평택과 화성, 성남 수원 쪽에서는 차량으로 성화를 봉송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화봉송 주자도 200명이 줄어들면서 유대회 전국적인 붐 조성도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5.18 때 계엄군이 도청을 진압하기 직전 마지막 방송으로 광주 시민들을 울렸던 여대생이 35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영화 화려한 휴가에서 배우 이효원 씨의 실제 주인공인 박영순 씨가 재심 끝에 끝내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계엄군 진압이 임박해 있던 1980년 5월 27일 새벽 2시쯤 광주 시내에 울려 퍼진 젊은 여성의 애절한 목소리에 광주 시민들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계엄군이 언제 진압을 시작할까 두려운 마음에 숨죽이며 귀를 기울이다 계엄군이 쳐들어오고 있으니 우리를 도와달라는 방송이 도청 스피커에서 흘러나오자 나가지도 못하는 처지를 애통해야 하며 숨죽여 울었던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우리 귀여운 아들, 딸, 형제분들을 도와주십시오. 아마 그런 내용으로 계엄군이 쳐들어오고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방송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있었던 이 새벽 방송은 5.18을 정면으로 다룬 영화 화려한 휴가에 삽입돼 관객들을 울렸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우리를 잊지 말아주세요. 잊지 말아주세요. 시민 여러분, 우리를 기억해주세요. 새벽 방송의 주인공이었던 박영순 씨는 계엄군 진압대 현장에서 붙잡혀 내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의 고문과 가혹행위도 고통이었지만 유죄 판결은 오랜 시간 동안 박 씨를 괴롭혔는데 35년 만에야 이 멍에를 벗었습니다. 박 씨의 재심 청구를 심리한 재판부가 새벽 방송 행위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며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그 당시에 받았던 그 고통은 제가 35년 동안 간직하고 살았지만은 오늘 무죄 판결을 받음으로써 조금이나마 5월 단체에 따르면 박 씨처럼 5.18 당시 수감되거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모두 616명에 달하지만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이는 이 중 330여 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주발전연구원과 전남발전연구원이 재단법인 해산을 의결했습니다. 광주와 전남발전연구원은 임시 이사회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오는 24일 시도연구원 통합을 위한 창립 총회를 열고 새 이사진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또 8월 말까지 새 원장을 선임한 뒤 9월에 광주 전남 발전연구원을 개원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얼마나 지속 가능한지가 성공의 관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어제 오전 광주문화재단 아트스페이스 초청 강연에서 문화전당은 지속 가능한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콘텐츠와 인력 역시 차근차근 배우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오는 9월 일부 시설을 개관하고 11월 개관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집행유예 기간에 상습적으로 상가를 탄 혐의로 22살 황 모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황 씨 등은 지난 3월 30일 새벽 광주시 서구 화정동의 한 술집에 침입해 현금 30여만 원을 훔쳐 달아나는 등 같은 방법으로 최근까지 25차례에 걸쳐 480만 원가량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해 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이들은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갓 태어난 신생아 시신을 나주의 한 주택으로 보낸 택배는 생활고에 시달리던 30대 여성이 자신의 친정집으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주경찰서는 어젯밤 서울에서 35살 이모 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한 결과 약 열흘 전쯤 자신의 집에서 혼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아이가 숨지자 시신을 택배 상자에 넣어 나주에 있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아이가 출산 전 숨졌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살해됐는지 여부를 조사한 뒤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서 전남 최고 임금별 선수가 우리나라 최연소 금메달을 땄습니다. 본적이 특이하게도 독도인 임 선수는 독도 홍보대사를 시켜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2015 세계 태권도 선수권 여자 53kg급 결승전. 전남 최고 2학년 임금별 선수는 대만 선수를 이기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출전한 성인 국제대회에서
우리나라 최연소 금메달리스트가 됐습니다. 임금별 선수의 본적은 울릉군 독도리 1번지. 지난 2005년 일본이 다케시마의 날을 지정했을 때 분노한 임 선수의 아버지가 본적을 독도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임금별 선수의 애국심 역시 금메달감입니다. 독도가 본적이라는 거에 대해 이슈가 돼가지고 그거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독도 홍보대사 시켜주신다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2학년부터 태권도를 시작한 임 선수는 전남 체육중학교에 들어가면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180cm의 큰 키에 태권도를 사랑한다는 임 선수의 마지막 목표는 내년 리우 올림픽입니다. 세계 선수권 나가기 전보다 피땀 흘린 것보다 정말 더 열심히 해서 리우 올림픽 나가게 되어서 1등 꼭 하겠습니다. 세계대회가 끝났지만 임 선수는 지금도 선후배들과 함께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남도 식품명인들의 우수한 전통식품들이 한자리에서 전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번 남도명인 우수식품전은 김치명장 윤경미 명인, 매실명인 홍쌍리 여사 등 광주 전남 식품명인들의 전국적인 판로 확대를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오늘 14일까지 주말과 휴일에는 이들 식품명인들의 전통식품 제조 과정과 시음 시식회 등이 펼쳐집니다. 전남 도립대학교 최한선 교수가 6번째 시집 전라동도 전라서도를 펴냈습니다. 최한선 교수는 어제 광주시 서구에서 출판 기념회를 갖고 서설별곡과 지리산 병사골 계곡 등 66편의 시가 수록된 시집을 공개했습니다. 최 교수는 화산 고독과 백제를 꿈꾸며 등의 시집을 펴냈으며 박용철 문학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세계적 상용차 브랜드 이베코가 광주에서 한국법인과 공장을 설립했습니다. 이베코 한국법인은 어제 광산구 월전동 본사에서 법인과 공장 출범식을 갖고 대형 트럭인 트래커 등 신차를 선보였습니다. 이베코 광주본사 설립으로 광주시가 중점 추진 중인 자동차 산업밸리 육성에도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